안녕. 오늘은 자리를 좀 바꿔서 저희 집에서 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에 앉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SBS 사장님을 뵀잖아요. 그 영상을 저도 보고 또 편집을 하면서 여러 가지 추억들도 생각이 나고 그중에서 이제 우리 사장님이랑 처음 만났던 날이죠. 최종 면접 날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방송국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회사 면접을 앞두고 있을 분들에게 이 날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 이 회사에 오게 됐고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생각들을 했었는지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좀 시끄러워서. 벌레 생기지 말라고 작은 선풍기를 틀어놓는데 계속 윙윙거리는 게 너무 신경 쓰여서 끄고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일단은 2021년 8월에 입사를 했는데 채용 공고가 난 건 그해 1월이었는지 그 전해 2020년 12월이었는지 아무튼 겨울이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부산 MBC에서 아나운서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근데 그 채용에 좀 독특한 점이 있었어요. SBS 아나운서 최초로 경력직 아나운서를 채용한다는 그런 공고였거든요. 그걸 보고 저는 느낌이 나쁘지 않다. 혹시 나도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제가 신입보다 경력직 채용이라는 말에 더 끌렸던 이유는 일단 이 부분부터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당시 아나운서를 준비하던 아나운서 준비생분들은 좀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 지상파 3사가 선호하는 그런 아나운서 상이 좀 다르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KBS는 필기 시험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었고 아나운싱 자체도 뭐 장단음, 자고저 같은 이런 규칙을 엄격하게 지키는 걸 중요시했고 그리고 외모적으로도 막 좀 화려하고 뭐 또렷하다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1등 며느리감 같은 수더분하고 편안한 이미지의 그런 아나운서들이 많이 합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MBC는 뭐 미스 코리아상이라고 해야 되나? 좀 시원시원하고 길쭉길쭉하고 아나운싱도 뭐 물론 이 기본기가 중요하지만 아나운서 각자의 그런 말하는 느낌, 개성을 좀 존중하는 느낌이었다고 할까요? SBS는 주로 합격자들의 나이대가 좀 어린 편이고 전형적이지 않은 이미지? 아나운서 같지 않은 아나운서를 선호한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지망생들 사이에서. 그래서 당시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떠도는 얘기긴 하지만 신선한 이미지를 위해서 심지어는 무경력을 선호한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들었었거든요. 실제로 저희 SBS 아나운서 선배님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혹은 심지어는 아직 졸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격한 사례가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나운서 준비 자체를 대학교 4학년 때 처음 시작을 했고 그렇다 보니까 SBS는 처음부터 사실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성향 자체가 일단 뭐든 현장에서 부딪히고 익혀야 좀 빨리 배우고 성장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미 크고 작은 경력을 쌓고 있었고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되게 뭔가 통통 튀고 막 개성이 있다기보다는 굳이 따지자면 좀 전형적인 아나운서상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SES는 지상파 3사 중에서 가장 나와 좀 결이 방향성이 다르지 않나 라고 처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 난 SBS 아나운서 채용 공고는 신입이 아니라 경력직을 원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었던 거죠.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치고 키워서
쓸 수 있는 그런 신입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바로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인재를 원한다는 뜻인 거죠. 그렇다면 나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근데 유일하게 제 마음에 걸렸던 건 제 나이였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기준 한국식 나이로 제가 29이었고 2020년 기준 만약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앞에 3자를 달고 입사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30대 신입을 SBS에서 과연 반길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BS 아나운서 선배님들은 대부분 좀 이른 나이에 합격한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미 나이가 찬 상태로 들어가면 그게 되게 또 내부에서 불편해 하실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들었던 게 사실이고요. 근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나이가 이미 그렇게 돼버린 건. 경력직을 원한다고 하니까 그냥 한번 희망을 가지고 해보자 라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제 마음은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뭐 KBS, MBC, 뭐 JTBC 등등등 다양한 대형사의 뭐 합숙 면접, 최종 면접까지 다 가본 경험이 있었고 그 최종 문턱 앞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던 그런 경험들이 이미 저한테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굳은 살이 이미 생긴 상태였다고 해야 되나? 그냥 뭐 떨어지면 한 번 더 떨어지는 거지. 나는 이미 부산 MBC에서 일을 잘 하고 있고 너무 만족스럽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부산 그 광안리가 한눈에 보이는 부산 MBC의 그 뷰, 아침 저녁으로 광안리를 뛰어다니던 그 생활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만족스러웠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제가 프리랜서 신분이기는 했는데 내부에서 그래도 평가를 좀 잘 받아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겠다는 그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부산 너무 좋은 것 같다. 엄마 아빠도 그럼 아예 거처를 부산으로 옮겨서 우리 같이 살까?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뭐 한번 해보지. 마지막으로 진짜 해보지. 아니면 난 부산에 터를 잡고 살아야겠다. 그래도 난 너무 행복할 것 같다. 라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입사 지원서를 냈고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순탄하게 이제 합격을 했어요. 그 중간 과정은 하나하나 제가 사실 기억이 나질 않아서 분명히 뭐 영상도 냈던 것 같고 뭐 가서 면접 보고 막 자기소개하고 뭐 뉴스도 해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기억력이 참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날아갔는데 혹시 제가 나중에 자료 찾아보고 그때 시험 준비했던 자료를 찾으면 혹시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그거를 좀 공개하면서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게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최종 면접 날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사장님이랑 1대1로 최종 면접은 진행을 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고 근데 그것도 제가 다 기억이 안 나고 그냥 딱 한 장면만 저한테 사진처럼 이렇게 박혀 있어요. 사장님이 제 이제 서류를 뒤적뒤적 하시면서 이제 무슨 질문을 또 할까라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그런 잠깐의 침묵 타임이었는데 그런 사장님의 모습을 보고 있다가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KBS 신입 아나운서들은 합격한 이후에 일부러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이제 지역 방송국에 순환 근무를 시키는데 저도 스스로 그런 과정을 밟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사장님이 서류를 이렇게 보다가 저를 탁 이렇게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시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갑자기 이제 먼저 드렸던 이유는 아무래도 제 나이도 꽉 차 있는 상태였고 이미지도 너무 전형적인 뉴스형 아나운서라는 사실이 좀 마음에 걸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그거에 주눅들지 않고 나의 단점이나 좀 약점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내가 먼저
어필을 하자. 반대로.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그 눈빛에서 저는 그걸 봤어요. 어? 얘 봐라. 얘 당돌한데? 자신감 있는데? 최종 면접이라는 굉장히 긴장되고 움츠러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먼저 드러내면서 그것이 왜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내가 준비된 사람인지를 먼저 자신감 있게 그렇게 말씀드린 게 사장님한테는 이 친구 괜찮은데? 자신감 있는데? 그런 이미지를 드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정말 늦은 나이에 아나운서 준비를 시작했지만 가장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SBS에 그렇게 최종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격을 할 수 있었을까? 그 이전 최종 면접에서 떨어졌던 이유, 이번 최종 면접에서는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차이는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저는 가장 큰 차이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열정과 잘 해보고자 하는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실은 그게 너무 가득 차 있을 때 사람은 되게 부자연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임을 보여줘야 하는 게 면접인데 너무 잘하고 싶고 합격하고 싶은 마음이 여기 가슴에 가득 차 있으면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앞서는 거죠. 그 마음만 보이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되게 그냥 합격하고 싶구나. 이런 인상을 받지. 면접관은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이전에 제가 불합격했을 때의 제 마음은 그냥 간절했던 것 같아요. 아나운서 시험이라는 게 정말 모든 시험들이 다 그렇겠지만 특히 아나운서 시험은 이게 공고도 잘 안 나고요. 공고가 난다고 해도 한 명, 두 명 뽑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건 사실 진짜 거기서 1등이 뽑히는 게 그런 시험이 아니라 실력도 좋아야겠지만 기본기도 좋아야겠지만 운이 정말 많이 따라요. 그 회사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아나운서 인재상이 그때그때 다 다르고 회사마다 다르고 그렇다 보니 그게 저와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뭔가 모든 시공간이 딱 합쳐져야지만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나운서 시험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시험 기회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지금 합격하지 않으면 또 언제 시험이 뜰지 모르는, 근데 나는 나이를 계속해서 먹고 있고 그런 상황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때그때 항상 저는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근데 SBS 시험은 정말 역설적으로 가장 간절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을 수도 있는데 가장 간절하게 보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아니라고 해서 내가 내 자존감에 엄청난 상처를 입고 내가 거부를 당한 거고 내가 부족했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부산 MBC에서 일하고 있던 그런 안정적인 틀이 저를 받쳐줬던 것도 굉장히 큰 부분이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 이전 시험에서 제가 단단해져 왔던 것들 이렇게나 운이 많이 따르는 시험인데 그 운이 나한테 안 따랐다고 해서 내가 부족한 건 아니지 않나? 그냥 나랑 내 평생에 걸쳐서 정말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그 단 한 번의 일생일대의 궁합이 그냥 제가 아나운서 준비하는 시간 내에 안 맞으면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쵸? 그걸 그 이전 그 수많은 최종 면접, 합숙 면접에서 느껴서 이미 좀 단단해져 있는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제 안에 있는 땅땅한 부분을 사장님은 봐주셨고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아, 이 친구는 내공이 있구나. 본인이 그 내공이 강한 거야. 기억이 나 나는. 정말요? 그럼 기억나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도 이 친구는 잘 헤쳐나가고 잘 해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저를 뽑아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단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라면 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최선을 다하되 애쓰지 말아라. 그 두 개는 엄연히 다른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당연히 다해야죠. 모두가 다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시험에서 나만 대충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을 갉아먹을 만큼 애쓰지는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안 될 일이 잘 될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잘 될 일도 안 되게 만드는 게 스스로를 갉아먹는 그런 애쓰는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저도 지금도 잘 안 되고 뭔가 하려고 하면 어떻게 최선을 다하면서 애쓰지 않아. 애써야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닌가? 사실 하나만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의 중심을 잘 잡으면 이 시험이 결과를 망칠 수는 있어도 나를 망칠 수는 없다.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라는 사실을 가슴속에 단단하게 심고 그런 마음으로 시험이든 인생의 어떤 일들이든 대하면 자기 자신을 조금은 더 잘 지킬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긍정적인 마음들이 들어서 더 일들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 모든 건 제 사사로운 의견일 뿐이지 정답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종 면접 날의 이야기까지 그냥 두서없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서는 좀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볼게요.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또 다음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